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87번째 컨텐츠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첫 번째 글자는 이것이고요. 두 번째 글자는 이것입니다. 일단 읽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발음이 다 좀 보이기 때문이죠. 일단 어떻게 읽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우리가 윤곽이라고 읽습니다. 원래는 륜이라고 해야 되는데 두음 법칙에 의해서 윤으로 하고요. 뜻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이나 사건의 대체적인 줄거리. 2번, 사물의 테두리나 대강의 모습. 사실은 2번의 뜻이 원래는 1번의 뜻으로 가야 하겠지만 비유적인 용법으로는 사전에 1번 뜻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글자 과연 어떤 뜻에서 출발했는지 자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륜자입니다. 4급 배정 한자 바퀴 륜자이고요. 왼쪽에 차 혹은 거가 있기 때문에 바퀴와 관련이 있다, 수레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신의 설문에 대한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바퀴살이 있는 것은 지금 말한 륜이라고 하고 바퀴살이 없는 것은 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여전이라고도 하고요. 예전에 그 통바퀴 같은 게 있었던 게 있죠. 좀 더 고대에 그냥 이렇게 통으로 된 바퀴 이런 것들은 전이라고 했던 모양인데 우리는 일단 바퀴륜, 바퀴살이 있는 이렇게 생긴 바퀴살이 있는 것을 륜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바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동그란 테두리 부분을 륜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륜자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산이름 륜, 차례 륜 되어 있는데 이게 차례 륜자입니다. 일단 보시면 위에 있는 것은 모일 집자이고요. 모일 합의 구성자이죠. 모일 집자이고 아래쪽을 잘 보시면 이건 책입니다. 옛날에 죽간을 보시면 이렇게도 생기고 이렇게도 생기는데 이렇게 책을 이렇게 하나하나 잘 모여놓은 어떤 책의 전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모아놨기 때문에 순서나 차례가 일정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례라는 말이 생겼고 거기에서 많은 발음 요소도 있지만 이게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라든가 아니면 둥글둥글한 어떤 순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죽간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글자는 둘레곽자입니다. 둘레곽, 클, 확인데 크다는 뜻은 이 둘레에서 파생한 단어로 보입니다. 이 글자 자체는 설문해자에 나와 있지 않고요. 이하의 석고에 보면 크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에서는 또 이게 비어 있다라고 이야기한대요. 실제로는 이 둘레곽, 클, 확자는 이 곽자에서 왔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도 이게 성이거든요. 성곽 할 때 성곽인데 나중에 이게 곽시로 주로 활용이 되면서 성시로 활용되면서 여기에 집엄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외곽이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지금 이름 바뀌었지만요. 라고 할 때 외곽이라고 할 때도 이 글자를 쓰는데 그럴 때 그냥 집엄자를 빼고 이렇게 곽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통용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바깥쪽의 성이기 때문에 이게 넓고 크고 뭔가 거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안쪽에 있는 성이라면 좀 좁고 작은 뜻이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 글자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둘레곽 외성곽입니다. 외성이라는 것은 내성에 상대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쭉 크게 쌓아놓은 성을 얘기합니다. 설문해자에는 조금 당황스러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나라의 곽씨의 허는 이제 유적을 뜻합니다. 그렇죠? 여기 흑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유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곽씨였나 봐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성 중에서 외곽으로 이렇게 둘러친 성. 우리나라 서울로 따지자면 사대문과 사소문 한양을 따지면 이게 이제 외성곽이 되겠고요. 안쪽에 경복궁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성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곽이라고 하는데 이 성자 같은 경우는
안쪽에 있는 흙을 쌓아 놓은 것이고, 예, 이 둘레 곽자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있어도 상관없지만, 네, 그 바깥쪽에 예, 아주 넓게 둘러친 예, 성을 얘기한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건 성, 바깥쪽에 있는 건 곽 해서 성곽이라고 보통 네, 통칭해서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건 외성곽자이다. 갑골문은 이렇게 생겼고요. 예, 금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이 네,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예, 두 군데가 있죠. 사실은 이게 이제 지키는 곳이고 위쪽에 큰 성이 있고 여기에 또 성이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으면 이게 한 바퀴 두른 것인데 이렇게만 그냥 일단은 네, 써놨고 지금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윤곽이라고 하면 이 윤자는 바퀴 륜자가 되겠고요. 네, 아래쪽에 곽자는 둘레 곽 클 확이 되겠습니다. 자, 바퀴 륜자는 당연히 바퀴이기 때문에 술의 차자가 네, 부수자가 되겠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5획이 되고요. 둘레 곽자 같은 경우는 이 집엄이 예, 부수자가 됩니다. 예, 총 14획이네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해서 14획이 됩니다. 바깥쪽엔 집엄자가 없어도 이것은 둘레 곽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둘이 그냥 혼용해서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우리나라 국어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윤곽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가지 한자를 모두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국어 사전에는 이것만 되어 있었지만, 네, 뭐 기타 사전이나 자료를 보면 이 곽자도 사실은 통용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일단 사전에는 이것만 되어 있었고요. 어쨌든 표제어에서는 네, 이것보다는 이 집엄자가 있는 이 둘레 곽자를 쓰고 있었다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자, 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나 사건의 대체적인 줄거리, 아웃라인, 이런 건 아웃라인을 영어로 이야기한 것이겠죠.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일의 윤곽이 드러나다. 꽤나 많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나는 행랑어멈의 말을 들어서도 그 전라도 부호의 첩이란 여자의 생활 윤곽을 대강 짐작할 수가 있었으므로 더 다른 것을 케어 묻지 않고 라는 예문도 있었습니다. 줄거리의 뜻이 1번이었고요. 사실 2번 뜻이 더 맞죠. 네. 바퀴의 동그란 부분이나 아니면 외성의 네모난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물의 테두리나 대강의 모습이다. 아웃라인 이건 똑같네요. 네. 윤곽이 뚜렷한 얼굴. 윤 부자의 집은 기와골의 윤곽을 드러낸 채 큰 몸체를 어둡게 웅크리고 있었다. 예, 아웃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윤곽 네. 조선왕조실록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집엄자가 있는 윤곽이 오히려 좀 적게 검색이 됐습니다. 하나 검색이 됐고요. 집엄자가 없는 이 둘레 곽자가 4건이 검색될 정도로 예전에는 이 곽자를 조금 더 자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신문은 어떨까요? 같은 신문입니다. 1939년 1월 18일 동아일보 1면인데요. 어떤 버전에는 여기에 윤곽이 이렇게 집엄자가 포함된 게 있고요. 똑같은 기사인데 시간에 따라 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것은 재미있게도 이 곽자가 집엄자가 없는 성씨 곽자의 곽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임시군사비 재원 증세안 세수의 윤곽 했는데 이 곽자 서로 다르게 인쇄됐지만 같은 신문 같은 날짜의 기사 제목입니다. 상당히 흥미롭죠? 윤곽이란 것 한중일 삼국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 집엄자가 있는 것을 주로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룬코어라고 해가지고 뭐 좀 이 윤자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발음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룬구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자주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전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곽자는 이것과 이것 모두 쓰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일단 우리나라와 일단 비슷하게 윤곽의 곽은 이 곽자를 쓰고 있었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획수가 많은 곽자를 우리나라 중국은 주로 표준어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을 보니까 일본도 역시나 이 곽자를 이렇게 쓰는데 일본에서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둘 다 쓰는 것으로 아예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발음은 린카크라고 해서 우리나라 윤곽, 중국어 룬코어, 일본의 린카크 해서 발음은 비슷하고 한자도 거의 일치합니다. 다만 중국은 왼쪽에 술의 차자를 이렇게 쓰는 것이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 륜자 있죠? 순서, 차례 륜자를 이렇게 쓰는 것으로 주로 간화해서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를 뿐이지 원래는 한중일 삼국이 같은 글자를 쓰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영어로는 아까 이미 국어사전에 나와 있었겠지만 outline이라든가 contour 정도가 그 외형, 윤곽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참고로 능률 한영 사전에는 outline을 찾아보면 윤곽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과 이것 두 윤곽을 모두 다 한자로 병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표기 방법에 혼동이 있었던 것 같죠? 이렇게 분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해설본 영상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술의 바퀴하고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성하고 뭐 동그랗고 네모난 건 알겠는데 이게 왜 아웃라인이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한어 대사전에 좀 재미있는 설명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 윤곽은 이 윤곽으로도 쓰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석은 제가 안 했고요. 자, 1번 뜻이 이렇습니다. 동전, 그렇죠? 돈의 내외의 어떤 그 구분선이다. 그 가장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칫 통감에 여기에 보면 윤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거기에 송나라 명나라 때 사학자인 호삼성이라는 사람이 이런 주를 답니다.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 동전에 있어서 이 돈 전자인데 이 세금이 있으니까 동전이겠죠? 동전에 있어서 바깥쪽에 둥그런 부분은 륜이라고 하고 안쪽에 모난 부분, 네모난 부분이라고 보겠죠? 그거는 곽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는 동전의 바깥 부분, 하나는 동전의 난쪽 부분. 이거는 좀 성곽이랑은 좀 다르네요. 반대로. 그래서 윤곽이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예 동전을 뜻하기도 한다. 윤곽 자체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체의 안쪽과 외쪽의 어떤 아웃라인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4번 뜻으로는 우리가 말한 대략적인 줄거리, 그렇죠? 개황 정도를 윤곽이라고 표시한다라고 한어 대사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살펴보자면 대략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 륜이고 안쪽에 네모난 각진 부분이 곽이다. 그래서 이 초록색 부분이 윤, 아래쪽이 안쪽에 있는 게 곽. 이렇게 해서 윤곽이라고 한다. 특히 동전에 이 표현을 예전부터 썼다고 합니다. 자칫 통감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그 한서, 후한서의 동탁 열전에도 이 부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예전부터 동전에 그렇죠? 바깥쪽과 안쪽 부분을 구분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뭔가 뚜렷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으로 동전이 잘 만들어졌는지 아니었는지를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상평 통보가 나와 있죠? 상평 통보도 보시면 이렇게 안쪽에 원래 천원 지방이라고 해서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나고 라고 하는 어떤 그 이치에서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어 대사전에 따르면 이게 윤, 아래쪽이 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평통보라는 것은 평상시에 그렇죠? 가치가 변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널리 통하는 그런 돈이다. 뭐 이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286번째 컨텐츠는 바퀴 륜자의 외성, 둘레 곽, 클 확이라고 하지만 둘레 곽이라고 하겠습니다. 외성 곽자가 결합된 윤곽, 원래는 륜곽이지만 윤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울러서 한어 대사전의 설명에 따라 이것은 동전의 바깥쪽과 안쪽에 이런 모서리를 변두리를 이야기한다라는 것도 흥미로워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일단 설명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